왜 그래? 또 여자친구랑 싸웠냐? 아,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주지?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데. 야, 사랑을 네 마음대로 하냐? 감정만 앞세우면 다야.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그런 너는 나? 오늘은 이 책 들고 왔습니다. 심리학 고전 중에 고전, 사랑의 기술입니다.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라 표지만 해도 몇 번은 바뀐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이 책을 읽었는데 진짜 사랑의 기술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좀 읽다가 제가 생각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혼자 쓰는 숨을 지었죠. 그런데 시간이 훌쩍 흘러 다시 읽어보니 진짜 사랑의 기술이 맞았어요. 틀린 건 그때 생각한 진짜와 지금 깨달은 진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 전 뭘 생각했던 걸까요?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거죠. 지금도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맨날 머리로만 살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에릭 프롬은 워낙에 유명하니 짧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1900년 독일 태생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철학자이기도 하고 나치 피해서 미국과 멕시코에서 활동하다가 스위스에서 1980년에 죽습니다. 이분이 학자들이 그렇듯 초기에는 프로이트를 추종했는데 인간 심리를 개인의 생물적 본능에 초점을 맞춘 프로이트와 달리 사회적 본능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방향을 틀었죠. 사회심리학 분야가 정립되는데 개척자 역할을 한 사상가입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나 소유냐 존재냐 같은 저작들에선 실존주의 철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가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마음 중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을 기술로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 책, 사랑의 기술 시작합니다. 별로 길진 않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얻어가실 게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심리학 책이긴 한데 연애에 학을 붙일 수 있다면 이 책이 커리큘럼상 첫 번째 교과서가 될 겁니다. 연애를 배우려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테니까요. 우선 사랑에 관한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에릭 프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라고요. 사랑은 그런 감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배우고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에 관한 오해부터 깨야 한다고요. 프롬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사랑하는 기술보다 사랑받는 방법에만 집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더 좋은 조건을 갖춰서 선택받으려고 하죠. 둘째,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 딱 맞는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죠. 셋째, 처음의 짜릿함과 설렘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사랑은 유효기간이 너무나도 짧죠. 처음에는 뜨거움도 이런 뜨거움이 없었는데 짧으면 몇 달, 길어야 몇 년 지나면 다 식고 상대방 단점만 눈에 들어오죠. 결국 사랑이 식었다면서 헤어지고요. 그러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이 과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사랑이 뭘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지. 여하튼 프롬은 이 과정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그 짜릿함과 설렘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일종의 시간 제한 콩깍지 같은 게 씌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랑은 아픔을 반복하죠. 김광석이 곡을 붙여 노래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류근 시인의 시도 있지 않습니까? 아픈 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프롬은 이걸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병리적 현상이라고까지 말해요. 미성숙한 사랑은 한마디로 나는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숭배적 사랑입니다. 상대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우상화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 인간이 완벽할 리가 있을까요? 결국 실망과 파국으로 끝나고 맙니다. 두 번째는 공서적 사랑. 쉽게 말하면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능동적인 쪽은 사디즘이 되고 수동적인 쪽은 마초이즘이 됩니다. 한쪽은 지배하며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른 한쪽은 복종하며 외로움에서 도피하려고 하죠. 세 번째는 감상적 사랑입니다. 현실에서의 관계는 회피하고 드라마나 소설 속 환상에서만 사랑을 대리 체험하는 거죠. 옆에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는데 자꾸 영화 속 그나 그녀를 떠올리면서 상상의 나래만 펼치고 진짜 관계의 어려움은 견디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투사적 사랑입니다. 아마도 가장 흔할 텐데 문제를 자기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결점을 끄집어내 고치려고만 드는 겁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뜨끔거리고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에서 프롬은 이런 미성숙한 사이비 사랑이 판치는 이유를 개인보다 사회 구조에서 찾고 있거든요.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인간관계로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인격 그 자체가 아닌 내가 가진 매력과 교환할 상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달라는 공정거래 논리가 사랑마저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는 더 좋은 신상품이 나타나면 언제든 파괴될 수밖에 없는 불안을 숙명처럼 안고 사는 법이겠죠. 그럼 이처럼 미성숙한 사랑과 반대되는 참된 사랑, 성숙한 사랑이 있겠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 이 성숙한 사랑이 바로 에리 프롬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진짜 사랑의 기술입니다. 네 가지 기술. 첫째,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거죠. 꽃을 사랑하려면 물을 줘야 하고 개를 사랑하려면 밥을 줘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 책임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의 정서적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상태죠. 당신 곁엔 항상 내가 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을 본다. 셋째, 존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넷째,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죠.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보고 알고자 애쓰는 자세입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의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훈련과 집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겠죠? 기술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에리 프롬은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름 아닌 객관하죠. 이기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얘기죠.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도 중요합니다. 책에서 프롬은 이를 더 철학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설마하니 에리 프롬이 사랑을 그저 남녀 간의 애정 같은 것으로만 한정지어 얘기했을까요? 나와 타인의 인간성 회복으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로 연결시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에 필연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사실 말이에요. 짧게 소개하느라 수박 겉핥기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프롬의 다른 책들에 비하면 그래도 이 책이 그나마 쉬워요. 사랑을 머리로도 이해한다는 사실이 저도 나이 들고서야 다가오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잘해야겠습니다. 조금씩 늘고 있는 구독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팟캐스트로 좋은 책 소개하고 여러 쇼츠 콘텐츠 통해 조금이나마 삶에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쇼미더 훅!